2020년에 한 언론사에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쯤에 김건희 씨의 장모가 친구하고 녹음한 녹취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란 표현이 나와요. 내가 다 했어요. 우리 딸은 몰라요.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김건희 씨가 알고 있던, 장모가 알고 있던, 관여해 있던 주가 조작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타깝게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요. 그리고 이분이 2011년 3월에 그만둘 때 무슨 얘기까지 서초동에 돌았냐 하면 2011년 5월을 공소시효로 보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정까지 나올 정도로 이 사건을 질질질질 밉니다. 적어도 2013년이면 9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 인지했다고 하게 되면 2년 반이 흘렀어요. 이거 아직도 수사를 못한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무능합니까? 근데 소환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직전이라서 그것은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소환을 했더라면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아까 법인카드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건도 그렇고 소환을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직전까지 이해가 가고요. 그럼요. 그래서 소환을 안 한 것이고요. 이제 이후에 수사 상황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혐의가 조금 있거나 혹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확인해야겠다. 그러면 소환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것이 좀 약하다. 그러면 서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혐의가 없다 하면 소환을 안 하겠죠. 그리고 확인 자체도 안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지금 다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전제로 자꾸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냥 의혹만 가지고 스토리가 이렇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처럼 선거 과정이니까 뭐 안 할 수 있다요? 선거 끝났으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선인에 대해서는 뭐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은 이제 소추권만 얻는 거지 수사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부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부인에 대해서도 그러면 소환 조사를 안 하느냐 아니면 수사 자체도 안 하느냐 그거 굉장히 큰 문제죠. 네. 제가 보기엔 이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한 의혹은 일종의 민주당이나 이재명 고문 측의 물귀신 작전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은 이게 너무 단순 명료하거든요. 막 이거 기소가 되면 이것도 기소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엮어서 이렇게 물귀신 작전을 쓰시는 것 같은데 증거가 다릅니다. 일단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 사건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권오수 전 회장이 이제 구속도 되고 그랬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인지한 상태에서 김건희 씨가 이것에 관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아마 현재 논의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소환 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 부분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건의 성격을 좀 디테일한 거 다 지우고 자, 이게 이미 2013년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주가에 수상한 흐름이 있다라고 해갖고 내사를 상당히 오랫동안 합니다. 그러면 주가 조작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뭐를 못하냐면 금감원에 갖고 있는 주가의 흐름의 자료를 보고 이것이 이제 선수들이 던지고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이 비정상적인 흐름을 캐치를 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감원에서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 자료를 공개하는 건 검찰이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차례 요청했는데 검찰이 그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덮어요. 국힘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덮은 사건을 왜 끄집어냈냐는 거예요. 이게 언제 문제가 됐냐면 2020년에 한 언론사에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쯤에 김건희 씨의 장모가 친구하고 녹음한 녹취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란 표현이 나와요. 내가 다 했어요. 우리 딸은 몰라요.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김건희 씨가 알고 있던, 장모가 알고 있던, 관여해 있던 주가 조작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타깝게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요. 그리고 이분이 2011년 3월에 그만둘 때 무슨 얘기까지 서초동에 돌았냐 하면 2011년 5월을 공소시효로 보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정까지 나올 정도로 이 사건을 질질질질 밉니다. 적어도 2013년이면 9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 인지했다고 하게 되면 2년 반이 흘렀어요. 이거 아직도 수사를 못한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무능합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스토리를 그럴듯하게 잘 만드시는데 그럴듯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얘기한 지금 겁니다. 2013년도에
경찰이 상당히 내사를 진행해서 증거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하고 뭉갰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아니죠. 거잖아요. 근데 2013년도면 박근혜 정부가 시작됐을 때입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그 수사하다가 좌천을 당해갖고 고검을 전전할 때예요. 그러니까 소위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나 정권에서 찍혀서 소위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예요.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명확한 증거가 이미 드러나고 있거나 아니면 뭐만 확인하면 바로 처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걸 덮었다고요? 그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씀으로 잠깐만 얘기하고요. 검찰이요. 윤석열 총장 그때 물 먹었다 그러는데 특수부 출신 아닙니까?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검찰 특수부 한 2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검찰 동일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 먹어서 대구 고검에 있다고 그 사건 안 봐줍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불거졌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게 사실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 나왔는데 이 사건 터진 건 2019년 10월입니다. 그거를 제보한 경찰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 공무상 비밀 누설로 재판받고 있어요. 징역 1년 구형받았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 보니까 이게 수사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금감원이라든지 여기 수사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협조가 안 된 거예요. 거기 입장은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금감원 같은 데는 검찰에는 우리가 자료를 주는데 경찰에는 안 준다. 안 된 거예요, 결국 수사는. 경찰 입장에서는 6년이죠. 2013년 보고서인데 2019년 나왔으니까 6년 동안 이게 공개가 안 됐던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경찰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본인이 처벌받는 거 몰랐을까요? 이분도 경찰이었어요. 근데 공소시효도 있고 이게 처벌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 이분이 왜 본인의 처벌 감수하면서 언론사에 제보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소환 문제하고 이 범죄의 성립 여부하고 막 섞여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환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직전이라서 그것은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소환을 했더라면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아까 법인카드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건도 그렇고 소환을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직전까지 이해가 가고요. 그럼요. 그래서 소환을 안 한 것이고요. 이제 이후에 수사 상황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혐의가 좀 있거나 혹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확인해야겠다. 그러면 소환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것이 좀 약하다. 그러면 서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혐의가 없다 하면 소환을 안 하겠죠. 그리고 확인 네. 자체도 안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지금 다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전제로 자꾸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냥 의혹만 가지고 스토리가 이렇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동의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뭐 돈도 들어갔고 10억 이상 현금이 들어갔고 그 전에 8억 이상 매매한 게 있었고 그걸 맡겼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히 몰랐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한 이제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이에요. 선거 과정에서 손해보고 팔았다.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랬냐면 2010년 5월 20일 날 종가 기준 4천만 원 손해봤다. 신한은행 계좌만 증권 계좌만 일부만 공개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증권 계좌 한 4-5개 나왔고 계속 거래한 게 나왔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러면 얼마가 이익이 있었고 손해가 있었고 계좌가 얼마 되느냐 이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 과정이 그냥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근데 말씀처럼 선거 과정이니까 뭐 안 할 수 있다요? 선거 끝났으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지금 당선인에 대해서는 뭐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은 이제 소추권만 얻는 거지 수사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부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부인에 대해서도 그러면 소환 조사를 안 하느냐 아니면 수사 자체도 안 하느냐 그거 굉장히 큰 문제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한 의혹은 일종의 민주당이나 이재명 고문 측의 물귀신 작전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앞서 논의가 됐던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은 이게 너무 단순 명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도이치모터스를 끌어대서 물타기해서 막 이거 기소가 되면 이것도 기소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엮어서 이렇게 물귀신 작전을 쓰시는 것 같은데 증거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인카드는 너무 쉬운 수사고 너무 명확하고요. 도이치모터스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렇게 쉬운 수사였으면요. 이미 6개월 전에 기소가 됐어야죠. 소환 문제는 지금 이제 이렇게 막 압수수색처럼 시초를 다투지 않았을 뿐이지 그 판단은 곧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를 할 때 이제
검찰에서 하게 되면 왜 소환하는지, 소환이 왜 필요한지,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예. 양쪽에서 다 문제를 제기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검찰이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결론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난 두 분의 얘기 디펜스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국민의 눈높이 그다음에 법 상식에서 해야 되는데 자, 이 주가 조작한 권오수 씨를 비롯한 선수들이 다 구속이 됐죠. 이미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무죄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김건희 씨가 그분들에 대해서 특수관계에 한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권오수 씨 같은 경우 도이치모터스가 김건희 씨 코바나 컨텐츠에 약 10여 차례 정도 계속 후원을 했습니다. 전시할 때마다. 그럴 정도로 특수한 관계가 있고 그 이후에도 주가를 통한 특별한 혜택을 보는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김건희 씨가 이 주식을 맡겼고 돈을 맡겼고 무언가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세 번째, 그리고 주식이 올랐을 때 이것을 매각한 흔적들이 있다. 자, 일반 국민들이 이랬으면요, 피할 수 없습니다.